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위해 석유 회사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유럽 국가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할 명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이 주지사로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복지지원금 사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산불 1주년을 맞아 LA 통합교육부가 산불로 손상된 캠퍼스들을 오는 2028년 가을까지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어떻게 재건할지 석유 회사들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이 매우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이름을 바꾼 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 수련회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전술적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Nobody was killed, and on the other side, a lot of people were killed. Unfortunately, I say that, soldiers, Cubans, mostly Cubans. 네, 미군은 152대의 비행기와 또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고 상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며 작전 수행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측이 미군의 기습작전을 알고 있었고 대비를 했지만 나라 전역에 정전을 유발한 덕분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또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중간선거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은 자신을 탄핵 소추할 거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세를 갖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대법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미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 이익과 직결이 되는 만큼 석유 회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언제 어떤 석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지난 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바탕 위에 우리의 서반구 이런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쿠바, 멕시코, 또 콜롬비아를 겨냥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른바 돈노주의 중남미가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강한 장악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린란드를 영토로 갖고 있는 덴마크는 물론 유럽 국가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7개국이 어제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으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 이유로 강조하고 있는 북극권의 안보는 나토 국가들의 집단 협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future of Greenland is for Greenland and the Kingdom of Denmark, and for Greenland and the future of Denmark only. 이들 7개국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이웃한 북유럽 국가들도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땅이라는 외무장관명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그린란드의 덴마크 영토권을 강조하고 나선 건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그린란드 병합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할 수 있도록 유럽이 도와야 한다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uropean Union needs us to have it, and they know that. 논란이 커지자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에 면담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미국 측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할 명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2차례 탄핵됐음을 언급하며 그만큼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같은 경고를 반복하며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5개 주의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결 대상에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금과 2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보육 지원 기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정치적인 조치라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복지지원금 부정수급 사태로 3선 도전을 포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뉴섬 주지사 아래 캘리포니아는 미네소타보다 더욱 부패하다며 캘리포니아에 대한 사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복지재원 부정수급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는 아동 보육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보조금만 편취한 사례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미네소타 주정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고 월즈 주지사는 결국 주지사 3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LA 산불 1주년을 맞아 캐런 베스 LA시장은 성명을 내고 권한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산불로 손상된 학교 캠퍼스들을 오는 2028년 가을까지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rebuilding is about more than just buildings. It's also about supporting a community that went through something unimaginable. 비용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피해 지역의 재건 속도는 더딘 상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LA시와 각종 커뮤니티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금 모금 행사도 개최하며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워키에서 역주행 차량이 순찰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해 첫날인 지난 목요일 새벽 2시 반쯤 43번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전자인 23세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약 2마일 정도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순찰차와 충돌한 뒤 체포됐으며 현재 음주운전 2회와 안전위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지역의 한 명품 가방 매장에서 오늘 새벽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얼바인 경찰은 건물 안에 숨은 용의자 2명을 발견해 체포하고 약 10만 달러 상당의 가방을 회수했습니다. 용의자는 LA에 거주하는 40대 남성과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으로 절도와 기물 파손, 체포 저항 등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하던 예방접종 항목을 기존 17가지에서 11가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홍역과 소아마비 등 11가지만 전면 권장 대상으로 유지하고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A형, B형 간염 등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접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결정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동전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메이플라워 컴팩트 쿼터로 올해 선보일 5종의 25센트 주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시리즈는 독립전쟁과 독립선언, 헌법과 게티스버그 연설 등 미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합니다. 조폐국은 수집용 비유통 동전도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LA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니메이션 업계 시상식인 애니 어워즈에서 K-POP 데몬 헌터스가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된 53회 애니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캐데헌은 작품상을 포함해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음악상 등 주요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픽사 디즈니의 엘리오도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주요 부문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문가들만의 평가로 결정되는 올해 시상식은 올해 2월 21일 UCLA 로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49,0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은 0.6% 올랐습니다. S&P 500은 6,94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분류는 소재와 헬스케어가 2% 올랐고 산업재는 1%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인 CES 2016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로드맵에 주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센 황 최고 경영자는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공개했고 AMD의 리사수 최고 경영자는 헬리오스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의 발언은 AI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데이터 저장, 메모리 관련 종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이 10% 이상 급등하며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아마존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가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3% 올랐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거래일보다 2.04% 떨어진 배럴당 57.1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미국의 현지 에너지 투자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ADP 민간 고용,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고용 보고서까지 주요 고용 지표가 연이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가 시민권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내일 코리아타운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합니다. 한인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인타운 양로센터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드리곤 했다며 올해에는 코리아타운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가 시민권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렌지 카운티 브레나파크에 위치한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권 사전 검토와 서류 점검,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4일부터 8주 동안 시민권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욕주 메이플 애비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3시 19분쯤 메이플 애비뉴와 햄스테드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 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70대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뺑소니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가 오는 31일 버지니아 비엔나 올네이션스 교회에서 한국학교 운영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한류 융성시대와 한국학교의 제도약으로 신년 메시지와 한국문화 역사, 학교 행사 공모전 수상 학교 발표, 워크숍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자 심포지엄은 교장회의 성격으로 보통 50명이 참석하며
삼성 여부는 1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미 동남부 지역 한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단은 총 5명을 선정해 각 $10,000씩 장학금을 지급하며 비한인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31일이며 최종 장학생은 4월 20일에 발표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2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마두로가 떠난 베네수엘라에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반마두로 성향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귀국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재선출된 친오빠 호르헤 로드리게스 앞에서 선서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를 여전히 대통령으로, 마두로 부부는 영웅으로 칭하면서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 남매는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습니다. 취임식 내내 로드리게스 남매를 옆에서 지켜본 마두로의 아들, 국회의원 니콜라스 마두로게라는 로드리게스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대미 항전을 위해 결집하자고 외쳤습니다. Tengo la convicción de que con unión y más unión, con unión y más unión. 마두로 대통령이 미리 서명해둔 비상선포문이 관보에 게재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 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긴급회의에서 직접 손에 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문서입니다. 미군의 공격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은 즉각 검거, 정부군 민병대 총동원령, 국내 이동 제한과 집회 및 시위 권리 정지 등이 명시됐습니다. 비상선포는 90일간 지속되고 추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하루 만에 기자 14명이 베네수엘라에서 구금됐다면서 베네수엘라로 가능한 빨리 돌아가겠다고 밝혀 베네수엘라 국내 정세는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앞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 국가 주권을 지켜내야 하고 혼란에 빠진 민심도 수습해야 합니다. 이어서 조재행 기자입니다. 올해 56살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좌익 게릴라 출신인 아버지가 미국인 사업가 납치 혐의로 고문을 당해 숨지자 본격적으로 반미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Porque sabemos que esa es nuestra venganza personal de esa época oscura. donde muchos jóvenes fueron asesinados, torturados, desaparecidos. 마두로 대통령이 호랑이라 불렀을 만큼 강인함과 충성심을 인정받았습니다. 40대에 외무장관에 이어 부통령에 임명됐고 핵심 국가산업인 석유를 관장하는 석유 장관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빌린 차관을 원유를 싸게 팔아 갚는 거래로 베네수엘라 경제에 숨통을 틔웠고 바이든 정부 시절엔 미국 석유 기업들과도 능수능란하게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Delcy Rodriguez has been an influential and reliable regime enforcer
for nearly 2 decades. 미 트럼프 행정부도 군부와 입법부 등 친마두로 세력을 제어할 현실적 대안으로 로드리게스를 점찍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그에 대해 노련한 정치 수완가, 야심찬 마키아벨리적 정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드리게스에게 마두로와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마약 유통을 강력 단속하고 미국의 적대국에 석유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임시 대통령 임기는 90일입니다. 이 기간 석유이권 등을 미국에 일부 내어주고 정권 연장을 택할지 아니면 민심의 지지를 확고히 얻어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지 로드리게스의 선택과 전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면서 함께 반미 노선을 걸어온 이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망명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 도중 총성이 울리고 시위대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총격은 15초 넘게 이어집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란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35명이 숨지고 1,200명 넘게 체포됐다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시위는 핵개발 추진에 대한 서방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이 빚어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이란 정부도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더 격화해 수도 테헤란에서 독재자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마두로 생포에 성공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take a look.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경제난과 민심 위반 속에 대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영국 더 타임스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시위 진압 실패에 대비해 러시아 망명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이란을 공격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두로 생포 이후 하메네이 정권 전복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앞세운 외교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 정세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관철했던 먼로주의를 넘어 돈노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트럼프식으로 기존의 먼로주의를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트럼프 이름의 앞자를 따 돈노주의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북중미와 남미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유럽을 밀어내고 미국 패권을 관철했던 외교 노선이 먼로주의인데 트럼프식 돈노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서방구, 즉 미주 대륙에서 경쟁자나 적대 세력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 미국 패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Under our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ill never be questioned again.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작전이 그 대표적 사례고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남미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행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남미 여러 나라 대선에 개입했고 온두라스, 볼리비아, 칠레 등에서 트럼프 퀴즈로 불리는 우파 지도자들이 당선됐습니다. 블루 타이드로 불리는 중남미 우파 물결은 트럼프의 돈노주의와 맞물려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의 야욕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중심 다자주의와 분쟁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 규범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돈노주의 깃발 아래 미국 스스로 국제 질서를 와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패권적 행보가 러시아의 유럽 침공,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명분을 제공할 거란 우려 속에 세계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놓고 전 세계 기업들이 맞붙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만원관 중의 뜨거운 환호 속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올해 CES 개막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Welcome to CES.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차세대 AI 개척지로 피지컬 AI를 꼽았던 젠슨왕. 올해는 피지컬 AI의 주요 시장으로 자율주행을 지목하며 엔비디아의 AI 모델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알파마요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음 행동까지 결정합니다. 알파마요가 탑재된 차량은 보행자를 보면 멈추고 도로 상황에 맞게 운전대를 스스로 돌립니다. We see this car is reversing, and so we just borrow the oncoming lane to go around it. 알파마요가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은 올해 1분기부터 미국 도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젠슨왕은 기계가 인간처럼 주변 환경을 보고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 코스모스 리즌2도 공개했습니다. AI 강자 구글도 피지컬 AI 분야를 접수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2대로 탑재해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차별화된 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e're looking to integrate our cutting-edge AI foundation models with Boston Dynamics' new Atlas robots, and we'll aim to develop the world's most advanced robot foundation model. 자율주행의 AI 모델을 융합한 휴머노이드까지 2026년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더 가깝게 다가올 전망입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이렇게 젠슨 왕이 강조한 피지컬 AI는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CES에서 최첨단 AI 로봇들을 잇따라 선보였는데 몇 년 뒤부턴 집안과 공장, 위험한 산업 현장까지 이 로봇들이 누비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워있던 로봇이 다리를 꺾더니 바닥을 딛고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최초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56개의 자유도를 갖춘 전신 관절 구조에 손에는 촉각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50kg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의 환경을 버팁니다.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투입합니다. 피지컬 AI를 제조 현장에 적용한 건데 부품 분류 같은 단순 공정부터 시작해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공개한 이 로봇은 높거나 위험한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할 수 있는 스캔 앤 고입니다. 항공기 동체나 건물 외벽 같은 대형 구조물의 표면을 스캔해 스스로 최적의 작업 경로를 만든 뒤 검사나 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발전 사업에 있는 대형 터빈 블레이드고요. 항공기, 동체, 그리고 대형 선박, 건설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음성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건설 장비도 개발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 AI가 탑재된 건설 장비를 직접 타보겠습니다. Turn on the light. LG전자는 세탁물을 옮기고 수건을 개는 등 집안일을 하는 로봇 클로이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움직임은 다소 느렸지만 무노동 가정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가정부터 산업 현장 업무까지 로봇이 맡는 피지컬 AI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인간의 역할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LA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산불이지만 인간이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